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리혈관 질환 건강지킴이 국민닥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닥터 정한영. 네, 저는 이응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의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위에서 가족이나 친지, 친구분들이 뇌졸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뇌졸중은 전 세계 인구 6명 중에 1명이 경험하게 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5분에 1명씩 뇌졸중이 발생하고 또 20분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한다고 하네요. 네, 뇌졸중이 그만큼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미리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많이 걱정하시는 뇌졸중의 증상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뇌졸중의 증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뇌졸중은 뇌 안의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상 또한 이렇게 갑자기 발생을 하는 것이죠.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뇌졸중의 특징적인 어떤 증상들이 있지 않나요? 네, 뇌졸중의 특징적인 증상들로 5가지가 있어요. 각각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그리고 심한 두통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은 빠른 대처와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네요. 먼저 한쪽 마비는 갑자기 한쪽의 팔다리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것이지요. 네, 일반적으로 뇌는 팔다리와 서로 교차해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한 부위에 반대쪽 팔다리에 마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는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장애는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면서 안면 마비가 동반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정신은 명료한데도 갑자기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머리에서 그 언어를 이해하거나 발화를 담당하는 부분에 뇌졸중이 갑자기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언어장애가 갑자기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야장애는 앞을 보는데 사물의 반쪽만 보이거나 또는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인데요.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네, 뇌에서 시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눈을 움직이는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다리와 마찬가지로도 시야도 뇌에서 서로 반대편의 시야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뇌 뒤쪽에서 시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뒤쪽에 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왼편의 시야가 안 보이게 되는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은 한쪽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지거나 또는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지는 증상이지요. 네. 그런데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뇌졸중의 어지럼증은 좀 어떤 특징들이 더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뇌졸중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이 어지럼증도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갑자기 발생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심한 두통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갑자기 뇌졸중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구토와 함께 지속이 되다가 의식이 떨어지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린 대표적인 증상들 말고도 또 뇌졸중을 걱정하거나 또는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 텐데요. 이전에 뇌졸중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뇌졸중으로 많이 생각하는 증상들이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손이 떨린다든지 손과 발을 저린다든지 눈꺼풀이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증상들 호소하는 환자들 많이 경험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을 경험하셨을 때 걱정하시면서 외래 오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러한 증상들이 실제로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어떠한 증상들은 뇌졸중의 증상들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뇌졸중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손이 떨리는 증상은 뇌졸중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파킨슨병과 같이 드문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흔히 수전증이라고 하고 있는 본태성 떨림에서도 손 떨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린 증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뇌졸중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손, 발에서 감각이 떨어지거나 또는 저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말초신경의 문제나 또는 디스크라고 하는 척추 질환에서도 해당하는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눈꺼풀이 떨린 증상도 뇌졸중의 증상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만약에 눈꺼풀이 떨린 증상이 심하게 계속 있는 경우에는 눈꺼풀로 가는 안면신경을 다른 혈관 같은 것이 건드리고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지 하고 그 영상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애매한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뇌졸중과 구분될 수 있을까요? 혹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무엇보다도 뇌졸중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면서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적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것보다는 급성으로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손발이 저리거나 떨림 같은 증상들이 발생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그런 경우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잠시 동안 발생했다가 대개는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회복이 되게 됩니다. 당장은 심각한 후유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후에 뇌졸중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신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시고 계시는 것보다는 빨리 병원으로 방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히 정리해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이 뇌졸중 증상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증상으로서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그리고 심한 두통과 같은 증상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증상을 그렇게 기억하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증상을 혹시 기억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이들 증상을 좀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뇌졸중에서의 이웃, 손, 발, 시선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웃은 이 하고 웃을 수 있는지, 손은 두 손을 앞으로 뻗을 수 있는지, 발은 발음이 명확한지, 그리고 시선은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를 각각 의미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웃, 손, 발, 시선으로 하니까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쉽고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증상이 한 가지라도 갑자기 발생한다면 바로 119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뇌졸중 센터로 방문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빨리 119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세 줄로 요약 정리해보면요. 뇌졸중의 특징은 우선 갑자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한쪽 팔다리의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있고요. 기억하시기 편하기로는 이웃, 손, 발, 시선이라고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상이 발생했다가 다시 금방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부르고 진단은 일괄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뇌졸중의 어떤 경고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뇌졸중과 마찬가지니까 지체 없이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밖에도 심혈관 질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국민닥터 채널에서 찾아보시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에 저 국민닥터가 설명해 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한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국민닥터 채널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